4.3 때 불법 계엄을 겪은 제주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시국선언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도민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150명이 제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파렴치한 반국간 세력은 무엇이며 자유헌정 질서를 어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윤석열은 대답하라. 스스로 4.3의 후예라고 밝힌 이들은 선배들이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퇴진, 하야,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운동을 실시한 진보당은 마감일인 내일까지 전국에서 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에서도 4,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내일 탄핵 찬성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힘으로 해체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 도민대회도 사흘째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나온 시민 수백 명은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최남단 제주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내일 집회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 제주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94명은 선언문에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 음모의 주범이라며 윤석열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며 제2의 비상계엄과 국제적 충돌 같은 비상사태를 획책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탄핵 소추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는 내란 방조 세력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YMCA도 시국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나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키려 하면 내란 동조 세력으로 국민법정에 설 것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혼란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에게 분열은 무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탈당 요구 같은 경솔한 언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50여 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도내 60개 학교가 급식 대신 빵이나 우유, 도시락을 제공했고 학교 돌봄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채 구호를 외치는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교사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50여 명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화할 것과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상여금 등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합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교육공무직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하고
폐암 환자가 속출하는 열악한 조리 여건 등 급식실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식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의 식사를 준비 마치려면 그야말로 급식실은 전쟁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학교는 대체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빵이나 주먹밥을 대신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점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급식이 중단된 도내 학교는 30%가 넘는 60곳. 초등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직원이 투입됐지만 111개 학교 가운데 14개 학교가 통합 운영됐고 2곳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집단 임금 교섭 결과에 따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은 해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과 가을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남는 전력은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세 번째 해저 전력 케이블이 완공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 해저 전력 케이블이 들어오는 제주시 삼양동의 동제주 변환소입니다. 제주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는 이미 해저 케이블 2개가 설치돼 있는데 완도에서 이곳까지 98km를 세 번째 해저 케이블로 연결한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로 들어오는 초고압 전류를 주고받는 변환소에는 첨단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동제주 변환소의 밸브홀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의 밸브처럼 전력량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변환소의 핵심 설비입니다. 밸브는 초고압 전력에도 견디면서 교류와 직류를 바꿀 수 있는 최첨단 전력용 반도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력을 보내는 방향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 제주와 완도에서 전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육지에서 제주로 보내는 전력 공급 용량이 360메가와트에서 600메가와트로 늘어나 제주 지역 공급 예비율도 14.3%에서 30.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전력 양의 증가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남는 전력도 육지로 보내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발전기를 멈추는 출력 제어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남는 전기를 바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전력 개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035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와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 서해안을 따라 수도권까지 전력을 보내는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주말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 새벽까지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도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주말에 산간도로 교통 통제 상황 틈틈이 확인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하겠고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춥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밤 서부와 동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겠습니다. 하늘빛은 주말 내내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5도, 한라산 성판악 0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밤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재학생들은 오늘 오전 각 학교에서 수능 성적표를 배부받았고 졸업생과 재수생 등은 원서 접수처나 온라인에서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추가 합격 발표는 오는 26일까지 이뤄지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북공단 이전 반대 덕천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화북공단을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덕천리에 이전하겠다며 최근 설명회를 연 것은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며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화북공단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공단을 리모델링으로 현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이 이달 안에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 예산이 5억 원 남았고 이달 안에 예산이 소진되면 포인트 적립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54억 원을 포인트 적립 지원에 투입했는데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탐나는 전 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성과 직무능력, 친절도 등을 종합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 홍은표 부장판사를 올해의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신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에 고우일 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을 발령했습니다. 또 농협은행 제주본부장에는 고은정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은 제주본부 신청사 준공과 제주도 금고 재유치 등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상무보로 승진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충격감지 자동신고가 이뤄졌는데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가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5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설치한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000톤급 함정을 투입해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장망 어구는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시간대에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94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도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사람 중심과 탄소 제로, 효율적인 연계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지구 17곳 지정, 그리고 기존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수소버스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와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